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정찰 위성에서 포착된 자료와 함께 등장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황해 심해에서 발생한 저에너지 폭발이 위성 기록에 잡혔고 그 좌표와 시간대가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 바로 레이저 X 실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 폭발이 기존의 자연적 현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심해 화산 활동이나 잠수함 연료 폭발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적 흔적이 확실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위성이 기록한 열감지 데이터와 수압 파형은 인위적 에너지 방출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수중 폭발이라면 충격파 패턴이 무작위적이지만 이번에는 일정한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레이저가 물속에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수중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기술적 한계에 막혀 중단된 바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니 워싱턴조차 놀라 말을 아끼는 겁니다. 맞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왜 하필 황해였을까요? 한국이 더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동해 깊은 해역을 선택했다면 미국이나 중국의 눈에 덜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굳이 중국 해안과 가까운 황해를 골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는 숨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당당히 중국의 코앞에서 기술력을 증명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황해는 중국과 미국의 감시 위성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해저 청운망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들킬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을 택했다는 건 서울이 들켜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노출을 통해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죠. 마치 핵실험을 전 세계 앞에서 터뜨려 보이며 억지력을 확보했던 과거 강대국들의 방식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숨기기보다 보여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기밀문서의 일부 문구에는 대한민국은 의도적으로 기술 존재를 노출시켜 전략적 억지 효과를 도모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사 실험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까지 겹쳐진 거죠. 중국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고 일본은 혹시 우리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런 무기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내부 보고서에서 레이저 X의 존재가 우리의 고출력 레이저 계획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이라면 한국을 향해 강력히 항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둘째, 만약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스스로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은 조용히 관망하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중국일 겁니다. 황해는 베이징이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앞마당에서 한국이 새로운 세기의 무기를 시험해 버린 겁니다. 기밀문서 작성자는 중국 해군 정보부가 실험이 끝난 뒤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적었습니다. 감시망이 뚫렸다는 말인데 이는 중국 군사 정보 체계가 한국의 기술 앞에서 무력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국제정치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사실상 21세기형 핵실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는 핵이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무기였다면 이제는 레이저 같은 에너지 지향 무기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음을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보고를 받고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레이저라는 단어만 들으면 단순히 광선을 쏘는 영화 속 무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군사용 레이저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합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된 레이저 X는 단순한 실험적 개념이 아니라 해군 작전에 특화된 차세대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기존의 탄환이나 미사일은 물리적 탄두가 필요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순수 에너지로 목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죠. 게다가 물속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저 X는 기존 무기와 차별화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는 대기 중이나 우주 공간에서 많이 연구되었는데 수중 환경에서의 활용은 그 난도가 훨씬 높습니다. 물은 빛을 산란시키고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집중이 어렵죠. 그런데 한국이 그 벽을 뚫고 레이저 X를 개발했다는 건 엄청난 도약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레이저 X는 단순히 한 줄기 광선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파장의 레이저를 동기화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중 빈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실패했던 난제를 단숨에 해결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들은 대부분 함상 대공 방어용, 즉 드론이나 로켓을 요격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레이저 X는 바닷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초의 시스템이에요. 이는 곧 잠수함이나 수중 드론 같은 새로운 위협을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중국이 무인 수중기와 잠수형 드론을 대량 배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레이저 X 하나로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름이 레이저 X일까요? 단순히 극비라서 암호명으로 붙인 것일 수도 있지만 X가 의미하는 건 미지의 영역, 곧 수중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X는 수중 환경을 겨냥한 실험 무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레이저 X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새로운 교리와 직접 연결되는 상징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무기를 21세기판 활과 화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려 시대의 화살이 몽골 기병을 막아냈듯이 레이저 X는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해군 전력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시바 시게로 내각 들어서 자위대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방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저 X를 맞닥뜨린다면 JMSDF의 수십 척 이지스함은 한순간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한국이 현무 미사일이나 천궁 미사일과 같은 기존 미사일 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지향 무기라는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을 개척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 레이저 X가 완전히 실전 배치된다면 미사일과 레이저가 결합된 이중 억제 체제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천궁3으로 요격하고 동시에 드론이나 잠수 드론은 레이저 X로 처리하는 식이죠. 이는 사실상 방어망이 완벽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레이저 X의 출력이 충분히 강력한지 대형 잠수함을 직접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직은 실험 단계에서 소규모 표적에만 효과적인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문서 유출에 나온 표현을 보면 저출력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향후 고출력 단계로의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폭발은 티저 예고편 같은 것이고 진짜 성과는 앞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미국과 러시아가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실험을 끝내고 양산 체제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강대국들은 아직도 실험실 안에서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무기를 실험할 때는 안전한 내륙 사막이나 동해, 심층 수역처럼 상대적으로 은퇴가 쉬운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도적으로 황해를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황해는 중국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진행했다는 건 단순한 비밀 실험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노골적 신호입니다. 둘째, 수중 환경은 가장 혹독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빛이 흡수되고 산란되는 물속에서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대기나 우주에서의 활용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한국이 왜 동해가 아니라 황해를 택했는가? 동해는 훨씬 깊고 국제 감시망에서 자유로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 생각엔 한국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해는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초점을 맞추는 해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실험은 사실상 공개 시위와도 같거든요. 들켜도 좋다, 오히려 들켜야 한다는 전략적 계산 말입니다. 핵실험처럼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얻는 억지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중국이 이 실험을 감지했더라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황해는 양국 군함과 항공기가 밀집하는 구역입니다. 작은 오해만 생겨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이 강행했다는 건 기술적 자신감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는 우리의 앞마당이다라는 식으로 주권을 주장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황해에서 시험을 감행했다는 건 앞마당 타령은 집어치워라, 이곳은 우리가 기술로 장악할 수 있다라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황해는 중국 해군의 북부함대가 주둔하는 핵심 해역인데 그곳에서 한국이 시험을 벌였다는 건 베이징에 치명적인 굴욕을 안긴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한국이 황해를 택한 이유 중 하나는 검증 효과입니다. 수중에서의 레이저는 물리적으로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출력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했다는 건 실제 전장에서의 효용성을 완전히 검증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시험에 성공했으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레이저 X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한국이 국제적 여론전까지 고려했다고 봅니다. 황해에서의 폭발은 미국 위성이 감지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 흘러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서울은 이 실험을 통해 전 세계에 우리는 숨지 않는다, 우리는 기술을 갖췄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당황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일본은 늘 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데 한국은 정면 돌파 전략으로 국제사회를 압도한 겁니다. 이쯤에서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혹시 황해 실험이 단순히 기술 시연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전술적 운용을 염두에 둔 사전 훈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시 말해, 실전에서 중국 잠수함을 겨냥해 레이저 X를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쌓아두려는 목적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출된 문서 일부에 실험 조건은 중국 잠수함 운용 심해 조건과 동일하게 맞췄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중국 잠수함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향후 KSS-3 잠수함에 레이저 X가 탑재된다면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황해 선택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군사적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군사용 레이저라고 하면 단순히 강한 빛을 쏘아 물체를 태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수중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라면 난이도는 몇 배 이상 올라가죠.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높고 빛의 산란이 심하기 때문에 단일 파장 레이저로는 에너지를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채택한 방식은 다중 파장 레이저를 동기화시켜 출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파장의 레이저가 합쳐져 마치 하나의 칼날처럼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속 기술입니다.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레이저 무기는 대기 중에서 드론이나 로켓을 요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산란과 굴절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집속 알고리즘과 고출력 전력 변환기를 통해 물속에서도 에너지가 퍼지지 않고 직선적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혁명에 가깝습니다. 수중에서 안정적으로 레이저를 전달할 수 있다면 항공기 요격은 물론이고 이성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레이저가 물속에서 목표를 어떻게 타격합니까? 일반적인 폭탄은 폭발 압력으로 적을 파괴하지만 레이저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주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레이저 X는 고출력 빔을 수중 표적에 집중시켜 순간적으로 고온우 고압을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물체 표면이 급격히 가열되며 구조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수중의 충격파가 형성되어 주변 장비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표적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력 실험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성 자료에 포착된 저에너지 폭발이 바로 그 충격파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서에는 레이저 X는 지향성 에너지를 통한 정밀 공격뿐 아니라 EMP, 전자기 펄스와 유사한 부수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으로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상대의 전자 장비를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해군의 잠수함은 레이저 X를 맞는 순간 추진기뿐 아니라 통신 장비, 소나 시스템까지 동시에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도 예외는 아니겠군요. 일본은 최신형 이지스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결국 모든 게 전자 장비 위에서 작동합니다. 만약 레이저 X가 전자 장비까지 마비시킬 수 있다면 일본의 수십 척 전투함이 한순간에 철덩어리로 전락할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외쳐도 기술적 격차는 메울 수 없죠.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수중 플랫폼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한국 방산업체들의 저력입니다. 삼성과 한화, LI진엑스원이 공동 개발한 고밀도 전력 저장 장치가 핵심입니다. 이는 기존 배터리보다 5배 이상 효율이 높고 해수 냉각 시스템을 활용해 발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수중 레일건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이저 무기를 수중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레이저 X의 기술 원리는 단순히 물리적 원리를 넘어 한국의 전력 변환 에너지 저장이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이 총집결된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바다에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앞으로 수십 년간 동북아 해양 패권을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아무리 해군 전력을 늘려도 한국이 가진 기술 무기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X 시험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이 위성 자료들이죠. 미국은 수십 년간 전 세계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 정찰 위성과 감시 위성을 다수 배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황해에서 포착된 저에너지 폭발은 기존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는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발생하는 폭발이라면 온도 변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마치 직선으로 뻗는 듯한 에너지 분포가 관찰됐습니다. 이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전형적인 흔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황해에서 발생한 폭발 패턴은 기존의 어떤 자연 현상이나 잠수함 사고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무기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당시 좌표가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결국 미국조차 내부적으로는 이건 한국의 레이저 무기 실험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인정한다면
동맹국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중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술 패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미국이 끝내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면 한국의 성과는 어떻게 세계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위성 데이터 자체가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나사와 민간 위성 감시 네트워크도 동일한 현상을 기록했거든요. 민간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해 황해에서 이상한 저에너지 폭발이 있었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미국은 침묵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진실을 더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핵실험 당시 공기 중 방사능 수치가 변해 은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성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자국 위성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직후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 미국 자료가 공개된 후에야 뒤늦게 반응했죠. 이는 중국의 감시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줍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JMSDF가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황해에서 벌어진 실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적 열세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문서에는 미국 위성 데이터와 한국 자체 센서 데이터가 일정 부분 일치한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실험을 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험 결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능력까지 갖췄다는 뜻이죠. 미국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침묵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성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혹시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제 과학 커뮤니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의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과거 핵실험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군사기술을 인식했듯 이번에도 위성 증거를 토대로 한국의 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에서 미국은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동맹국이라도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을 텐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입을 굳게 닫았죠. 백악관 대변인도 단순히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을 워싱턴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 만약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음을 전 세계에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레이저 X와 관련한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에서 이미 국제 기준을 초월했다 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성과를 시인하는 순간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난처해지기 때문이죠.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오는 아직도 실험실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실전 환경에서 시험을 끝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국제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이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을 관리하려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식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한국이 이 기술을 무기화하는 대신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를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도 한국의 원전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을 두고 워싱턴은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앞서 나갔지만 결국은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기술 자주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레이저 X 같은 무기를 굳이 미국에 의존해 발전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이 당황스러운 건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시험 장소가 황해라는 점은 미국에게도 불편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중국 앞마당에서도 시험을 강행한다. 이건 동맹을 넘어선 독자 행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미국은 한국의 레이저 X 개발을 묵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술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NATO를 통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함부로 압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면 서울이 독자 노선으로 가버릴 위험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형 협상가라서 오히려 이 기술을 빌미로 한국과 새로운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방위비 문제를 양보할 테니 레이저 기술을 일정 부분 공유해달라 라는 식의 제안이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워싱턴의 초기 반응은 사실상 무반응을 통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침묵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한국을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은 한국이 이제는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미국 언론조차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이제는 미국을 긴장시키는 존재라고 논평했으니까요. 사실 황해는 중국이 늘 우리 앞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이 레이저 X라는 차세대 무기를 실험해 버렸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는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까지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며 주변국을 압박했는데 정작 자기 집 앞바다에서는 한국의 기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도 이번 사건 직후에는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건 충격이 너무 커서 내부 정리조차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해군 정보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사흘이 지나서야 황해에서 이상한 에너지 파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건 곧 중국의 감시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죠. 한국은 실험을 끝낸 뒤 이미 모든 장비를 회수한 상태였고 중국은 뒤늦게 잔여 데이터를 수집하며 허둥댔습니다. 이는 베이징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회의 결과조차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미국에 맞서기 위해 항공모함,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대형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그 모든 걸 우회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즉, 자신들이 아무리 항모 전단을 늘려도 한국이 레이저 X 하나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 전시에 레이저 X를 사용한다면 중국 해군의 어떤 전력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잠수함과 무인수중 드론입니다. 중국은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X는 수중 환경을 전제로 개발된 무기라 잠수함의 추진기와 소나 시스템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핵억지력 핵심 자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자랑하는 무인 수중 드론 역시 레이저 X 앞에서는 한순간의 고철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건 심리적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는 미국 다음의 군사 강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앞세워 단숨에 판을 뒤집으니 중국 내부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웨이보 같은 중국 SNS에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 건 충격이다 라는 글이 퍼졌고
일부 네티즌은 중국 군대는 종이호랑이냐라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중국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늘 한국은 우리 아래라는 오만한 사고에 젖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충격을 넘어 사상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군사 엘리트 집단이 처음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자기반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이 상황을 단순히 굴욕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은 반드시 한국을 견제할 새로운 프레임을 짜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유엔을 통해 에너지 무기 규제를 주장하거나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경제 보복을 시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과의 기술 협력망을 구축했고 중국의 제재가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자위대 JMSDF의 첨단 전력을 앞세워 동북아 해양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 들어서 해군력 강화는 일본의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었죠. 그러나 한국의 레이저 X 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도쿄는 곧바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무기는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최신 구축함들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 레이더, 미사일 발사 시스템, 함교 전자장비가 모두 전자기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레이저 X가 EMP 유사 충격을 주는 순간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거든요. 일본의 자존심이 기술 한 방에 흔들린 셈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적이다. 일본의 이지스 어슈어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자만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레이저 X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어에 매달리지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으로 넘어간 겁니다. 도쿄의 언론들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JMSDF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로 레이저 X를 KDX-3 구축함에 탑재한다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대응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도쿄대와 방위성이 일부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실험실 수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수중 환경에서 실험을 끝냈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15년 이상 난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만약 양국 해군이 직접 맞붙는다면 일본의 이지스함은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불안의 기류가 뚜렷합니다. 일본 국방 전문지에 따르면 자위대 내부 보고서에서 레이저 X는 기존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라는 문구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면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기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결국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과거 전자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을 내려다보다가 삼성, LG에 추월당했듯이 군사 기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늘 우리가 아시아의 기술 선도국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큰 상처이고 이시바 총리에게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고출력 에너지 무기, 특히 지상 및 공중용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세계 최첨단 레이저 무기 보유를 언급한 적도 있죠. 하지만 정작 실전 배치나 수중 환경에서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성과가 미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황해에서 레이저 X 실험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은 모스크바 입장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갑자기 앞서 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언론 보도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실험 직후 모스크바의 군사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레이저 X가 러시아의 페러스베트 프로그램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페레스베트는 러시아가 대기권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인데 아직도 성능에 의문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중이라는 극악의 환경에서 실험을 끝냈으니 러시아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뒤처졌다라는 자괴감마저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견제하려 할까요? 직접 압박할까요? 아니면 기술 협력을 제한할까요? 저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견제를 시도하겠죠. 예를 들어 유엔 무기 통제 논의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협력 제스처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실제로 러시아는 과거에도 한국의 조선 기술, 반도체 장비 기술을 간접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특히 두려워하는 건 동북아 군사 균형의 변화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태평양 함대를 내세워 동해와 북극 항로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KSS-3 잠수함이나 KDX-3 구축함에 레이저 X를 탑재한다면 러시아 함대는 한순간에 전략적 열세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역시 러시아가 신경 써야 하는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동의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내부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늘 러시아는 군사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건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푸틴은 현실적인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과 직접 대립하는 것보다 한국 기술을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예의주시는 단순히 기술적 관찰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이 어느 쪽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만 손을 잡으면 러시아는 곤란해지고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거나 부분적으로 러시아와도 접촉한다면 미국이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러시아의 시선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국이 러시아를 압도하는 기술 우위를 이미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의식하고 두려워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레이저 X의 성공은 한국을 새로운 에너지 무기 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전략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이저 X가 단순히 시험에서 끝나는 기술이라면 국제적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이 기술이 곧 한국 해군의 주력 플랫폼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이죠. KDX-3는 이미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KSS-3는 독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저 X가 통합된다면 한국 해군은 기존 미사일 체계와 차세대 에너지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 전력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KDX-3부터 보죠. 이 구축함은 원래부터 전력 공급 능력이 뛰어나서 고출력 무기를 탑재하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함교 상단이나 한미에 레이저 X 발사 모듈을 탑재한다면 대공 대드론 방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적의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는데 이제는 레이저로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과 지속 운용성 면에서 일본이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KSS-3에 통합될 가능성이 더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중에서 레이저 X를 운용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 잠수함이 한국 해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전략 핵잠수함을 황해와 동중국해에 배치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억지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KSS-3가 레이저 X를 장착하고 수중에서 그 잠수함들을 무력화한다면 중국의 억지 전략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레이저 X를 잠수함에 탑재했을 때 실제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와 효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저출력 상태에서도 수백 미터 거리에서 표적 장비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고출력 모드로 전환할 경우 2km 이상 떨어진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잠수함 전투에서 2km면 사실상 칼끝 거리입니다. 적 잠수함은 반격할 틈도 없이 시스템이 마비될 겁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류급 잠수함조차 레이저 X 앞에서는 불과 몇 분도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흥미롭군요. 게다가 KDX-3와 KSS-3가 동시에 운용된다면 수상과 수중에서 동시에 레이저 전력이 작동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무리 항모전단을 투입해도 하늘에서는 천국 미사일과 레이저 X가, 바다 밑에서는 KSS-3의 레이저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중국의 북부함대 역시 접근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동북아 해역을 무기화된 요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레이저 X가 단순히 기술적 성과로만 끝난다면 파급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인 작전 개념에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적이 무인기를 대규모로 띄워 한국 함대를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수십 기의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지만 레이저 X를 장착한 KDX-3 한 척이면 단 몇 분 만에 수십 대의 드론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모 비용은 극소화되고 방어 효율은 최대화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죠. 중국이 잠수형 무인 드론을 황해에 투입해 한국 해군의 접근을 저지하려 한다고 합시다. 과거 같으면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 헬기나 어뢰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X를 장착한 KSS-3 잠수함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무인 드론의 추진기를 레이저로 정밀 타격해 몇 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어 위치가 노출되지 않고 추가 탄약도 필요 없습니다. 전투 효율성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일본이 항공모함 전단을 투입한다면 한국 해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항모전단이 등장하면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X가 있다면 함재기들이 이륙하기 전에 공중에서 바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모 자체의 통신 레이더 시스템을 레이저 X가 교란한다면 일본 전단은 사실상 눈과 귀를 잃은 채 표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항모 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일본 군사 잡지에 실린 바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방위비를 증액해도 기술적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전략가들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실제 훈련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 북한은 값싼 드론과 다연장 로켓을 대량으로 운용합니다. 이때 레이저 X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발사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 발의 로켓이 날아와도 레이저가 순식간에 차례차례 파괴해버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한국이 그토록 강조해온 아이언 실드 구상과도 연결됩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모두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림입니다. 저는 레이저 X의 전술적 의미를 즉시 대응 능력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존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탄약 수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레이저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발사되고 전력이 공급되는 한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입니다.
특히 동부가 가치 좁고 긴박한 해역에서는 속도와 지속성이 곧 생존을 좌우하니까요. 이제 단순히 무기의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레이저 X가 한국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이미 유출된 자료와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 일본, 중국은 레이저 X 시험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에너지 무기 분야에서 빠르게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점차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와 황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레이저 X 등장으로 인해 이 계획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일본 또한 항공모함 전단과 첨단 요격 미사일에 의존해왔지만 레이저 X는 이런 전통적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 레이저 기술은 우리 해상 작전의 핵심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선 한국은 기술적 우위 덕분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 국방과 첨단 기술 외교는 단순한 국방 강화가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 측이 레이저 X를 운용한다면 미국도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동맹 내 주도권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NATO나 EU까지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첨단 에너지 무기 기술은 기존 서방 군사 강국들이 갖고 있던 우위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에너지 무기 기술과 전략적 운영 능력이 이제는 한국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북아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군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의 산업적 기반입니다. 레이저 X 프로젝트에는 삼성, 한화, LIG, 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이 첨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력이 결합되면서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전략 외교를 동시에 강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사실상 레이저 X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과 군사력, 산업력, 외교력을 결합해 동북아의 새로운 파워 센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일본과 중국은 당분간 대응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 레이저 X의 기술적 완성도와 위력이 공개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UNSC 내부 문건을 보면 한국의 레이저 X 시험은 기존 해양 군사기술 규범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수중에서 에너지를 집중시켜 무인기, 수중 드론, 심지어 잠수함까지 단시간에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경고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유엔이 직접적인 제재나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규제 필요 정도만 언급했지만 내부 회의록을 보면 각국 대표단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표출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 전략 무대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음을 인정하는 셈이죠. 유엔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과 일본에게도 큰 충격입니다. 중국은 이미 레이저 에너지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지만 한국의 레이저 X 시험으로 인해 상대적 기술 격차가 커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 또한 자위대 내부 문건에서 한국의 레이저 기술이 우리 해상 작전의 근본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국제규범 논의보다 기술 우위가 먼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엔이 어떤 형태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수중 무기와 관련한 국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저 X가 실전 배치 가능성을 보이면서
앞으로 운 차원에서 수중 에너지 무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미 기술을 완성했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규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X를 배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 설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이 규제 논의를 시작하면 한국은 이미 현실적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협상에서 기술 기준 설정과 운용 규칙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뿐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레이저 X 프로젝트에 참여한 삼성, 한화,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과 국제방산 커뮤니티에서 기술 기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표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는 경제적, 외교적 파급력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만의 독보적 우위가 드러납니다. 결국 유엔의 반응은 겉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내면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레이저 X를 통해 해양 전력 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운, NATO, G20 등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레이저 X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기술 성과를 넘어 국내 산업과 경제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삼성, 한화,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 운용에 참여하면서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기술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에너지 무기와 AI 기반 해양 방어 시스템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유럽과 일본 중심의 방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다. 레이저 X가 단순 실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KDX-3, KSS-3 등 함정과 잠수함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국내 방산 기업들이 단순한 장비 공급자가 아니라 첨단 시스템 통합과 전략적 운용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삼성과 하나가 참여한 AI 기반 목표 추적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기존 일본과 유럽의 시스템보다 효율성과 정확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 산업의 글로벌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미 미국, NATO, 중동,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아직 레이저 기반 해양 무기 시스템의 상용화 단계조차 도달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실제 배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한 발 앞서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레이저 X 관련 프로젝트만 해도 국내 참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신규 고용 창출, 그리고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통합 운용 기술을 통해 국제 공동훈련과 연합작전에서 한국 기업이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산 체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적 유연성과 산업 통합 능력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군사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산업에도 파급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에너지 관리, AI 기반 센서 기술, 정밀 제조 기술 등은 우주 산업, 스마트 항만, 해상 운송, 에너지 산업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 한화, LIG 넥스원 등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투자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이 글로벌 방산 및 기술 표준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NATO나 운에서 수중 레이저 무기 규제 기준을 마련할 때 한국의 실전 운용 사례와 기술적 성과가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기술 격차와 운용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표준 설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레이저 X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 산업이 단순 장비 제작 수준을 넘어 글로벌 전략적 기술 공급자로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기술적, 산업적, 전략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적 우위가 군사적, 외교적 우위로 직결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레이저 X의 완성은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한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위국가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결합해 지역과 글로벌 해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KDX-3 구축함과 KSS-3 잠수함에 통합될 수 있는 레이저 X는 적의 잠수함, UAV,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양 작전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 기술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실전 운용 단계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도 이번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한국의 레이저 X 시험 결과와 기술 완성도는 미국 해군의 기존 에너지 무기 계획보다 한 수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적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파급력은 얼마나 클까요? 레이저 X는 한국이 해양에서 독립적으로 군사적 결정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의 해양 작전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기술 격차뿐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레이저 X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산업적, 외교적 힘을 결합한 상징적 성과입니다. 서울은 이 기술을 통해 해양 작전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지역 안보와 국제 전략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해양 전략 구도를 흔들고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레이저 X 프로젝트는 민간과 군사 기술의 시너지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센서 기술, 에너지 관리 기술은 군사 운용뿐 아니라 우주 산업, 스마트 항만, 민간 해양 보안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서울은 이제 해양 전쟁의 규칙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레이저 X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적 우위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동북아뿐 아니라 글로벌 전략 판도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로 남았고, 미국도 한국의 기술적 성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